인생의 서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70대 가정부가 단순히 청소와 요리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면요?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가족의 운명을 뒤바꾸는 순간 모든 관계는 충격적으로 재정립됩니다. 왜 그녀는 진실을 감추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주변의 누군가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귀 기울여 본다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라고 합니다. 75의 가정부로 제주도에서 권영철 가족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단순한 가정부에서 가족의 위기를 구한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처음 권영철의 집에 왔을 때는 서로에게 어색했습니다. 권영철은 제주도에서 건강 및 웰빙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최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의 아내 김희숙은 가정에 충실한 여성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그들의 세 자녀는 각자의 삶에 몰두해 부모님의 사업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권영철은 저를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영철은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 때면 더욱 그랬지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독일에서 잠시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어에 능숙했고 외교적인 일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마치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권영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제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헌신해도 결국은 가정부라는 신분이 늘 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특히 김희숙이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 할 때면 가슴속에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 권영철 가족을 돌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권영철을 위한 건강식 아침 준비였지요. 그는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했거든요. 김희숙은 가끔 제가 너무 남편 일에 관여한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권영철의 자녀들은 모두 20대였지만 너무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저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영철이 독일 회사와의 중요한 계약 소식을 가져왔어요. 독일의 건강식품 회사 바이어인 필립 람이 제주도를 방문해 계약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권영철은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통역사였습니다. 권영철은 영어도 독일어도 능숙하지 않았고 전문 통역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권영철이 가정부인 저의 능력을 믿어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독일어 실력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필립 람이 제주도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권영철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고 김희숙도 남편의 중요한 계약을 위해 집안 분위기를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심 권영철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기도 했으니까요. 계약 당일 권영철은 아침부터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계속해서 거울 앞을 서성였고 김희숙은 간간히 남편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권영철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심장약을 제때 챙겨 먹으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알아요. 할머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필립 람이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이었어요. 권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김희숙은 허둥지둥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커피를 준비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필립 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권영철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권영철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권영철이 데려온 통역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오지 못했다는 전화가 왔어요. 권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필립 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고 권영철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향했어요.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직감했지만 과연 용기가 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독일어로 말했어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람 씨, 필립 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독일어를 하시네요. 그가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권영철과 김희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독일에서 몇 년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권영철의 얼굴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어요. 그의 눈빛이 가정부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거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고 권영철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분노를 꾹 누르며 미소 지었어요. 20년 넘게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제 진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필립 람은 이제 저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권영철의 회사에 관심이 있지만 품질 관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권영철에게 전달했어요. 권영철은 점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김희숙도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의 통역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 적절히 조율했습니다. 필립 람은 점점 더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임했고 권영철도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그러나 대화가 본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필립 람은 권영철이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권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약을 복용한 지 오래됐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순간 결심했어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죠. 람 씨, 저는 독일어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 사장님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신 분이세요. 필립 람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혹시 프랑크푸르트 대학 근처에 있는 카페 클라인을 아시나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필립 람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어요. 물론이죠. 제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인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와 허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요. 권 사장님의 제품은 그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필립 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아버지가 그 카페에서 한국 차를 처음 마셨다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 한국 전통차를 독일 손님들에게 소개하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얘기에서 문화 교리로 흘러갔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권영철은 저와 필립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갈수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희숙도 주방에서 나와 거실 한편에 앉아 저희 대화를 주시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권영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필립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가정부로 일하게 되셨나요? 당신의 능력과 경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새 출발을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네요. 필립람의 눈에 공감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공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권영철이 돌아오자 비즈니스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필립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고 권영철의 제안에도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저는 양측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미묘한 뉘앙스까지 조율했어요. 때로는 권영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권영철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필립람이 제안한 새로운 조건은 권영철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파트너십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침내 양측은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다음 날 세부 계약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필립람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권영철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20년 동안 저희 집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제게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말에 권영철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김희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할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네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운함이 복받쳐 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저 가정부 할머니로만 불리며 지냈는지, 제 생각과 의견은 항상 무시당했는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왔다는 감각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권영철은 평소와 달리 저를 식탁에 함께 앉자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식사하세요. 사실상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희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게 된 것이지요. 식사 중에 권영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윤미자 씨, 앞으로 계약 미팅에도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 통역뿐 아니라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권영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돕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김희숙도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보물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히 하루의 승리로 끝나지 않길,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기를.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내일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과 자녀들과의 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식 아침 식사와 한국 전통차를 함께 차려 필립남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저를 보며 김희숙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김희숙이 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아침 준비를 하며 어색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김희숙은 제 독일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한국 차와 디저트를 소개하는 곳이었죠.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사업도 무너졌어요. 김희숙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지요. 그때 권영철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윤미자 씨,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그에게 건넸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도 잘 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전 10시 필립남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권영철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계약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았고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임했어요. 권영철도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필립람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품질 보증 기준이 권영철의 회사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필립람의 표정이 굳어졌고 권영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람 씨,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유럽의 대기업과는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품질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 제가 독일어로 설명했어요. 권 사장님의 회사는 작지만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단계적인 품질 향상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까요? 필립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네요. 저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권영철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권영철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적 품질 향상 계획을 제안했어요. 그는 기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계약 조건이 마련되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권영철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필립람과 굳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자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필립람은 떠나기 전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연락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감사히 명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권영철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제가 어떻게 위기에서 회사를 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큰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권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윤미자 씨는 더 이상 우리 집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해고당하는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권영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회사의 국제 업무 고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가정부 생활 끝에 드디어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제가 더덩거리며 말했어요. 권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자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김희숙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요. 미자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특히 막내 아들이 수줍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윤미자 선생님, 독일어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도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능력과 경험이 이제야 이틀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권영철의 회사에서 국제 업무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회사 임원이 되어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권영철은 저를 위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점차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회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필립 람과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 역시 그와의 업무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권영철의 회사는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독일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권영철은 회의 때마다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우리 회사의 국제 업무 고문 윤미자 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갑자기 등장한 나이 많은 여성 임원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특히 기존의 국제 업무 담당자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젊은 부장이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권영철이 화를 내려는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어요. 젊은 사람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주는 지혜도 무시할 수 없지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배운 교훈은 새로움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저를 비아냥거렸던 부장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권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회사 내에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강요하지 않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으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숙은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었고 가끔은 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자녀들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진지하게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매일 저녁 짧게나마 독일어 수업을 진행했어요. 큰딸은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갑자기 가족의 중심인물이 된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루는 그녀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윤미자 씨,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감추고 계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녀의 솔직한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감춘 게 아니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 있었니?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할머니를 그저 집안일만 하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길 바라. 남들이 정해준 틀에 갇히지 말고. 그 이후로 큰딸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자신의 진로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영철이 전 가족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요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윤미자 씨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평소 사업에 무관심하던 그들이 하나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윤미자 선생님에게 배운 독일어도 써보고 싶고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권영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가족의 화합까지 이끌어낸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가정부 생활을 청산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7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이야. 그동안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건강식품 박람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독일 땅을 밟는 설렘에 아침부터 마음이 들뜨고 있었어요. 권영철과 세 자녀 모두 함께 참석했고 김희숙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과 아픈 기억들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권영철의 회사를 위해 마련된 작은 부스가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단아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저에게 배운 독일어로 열심히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오후가 되자 필립 람이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드디어 고향에 오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윤미자 씨입니다. 한국과 독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필립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권영철은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자녀들 역시 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큰딸은 놀란 눈으로 제가 여러 비즈니스맨들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박람회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사에서 권영철 회사의 제품 품질에 대해 의문을
재기하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부스를 찾는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고 권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필립 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필립은 지역 유명 신문사 기자와 함께 부스를 찾았어요. 저는 기자에게 권영철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제주도의 청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품질 관리 과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그 신문에 권영철의 회사와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제주도의 보물. 한국과 독일을 잇따라는 제목의 기사는 권영철의 제품뿐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국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부제와 함께요. 기사가 나간 후 부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고 제품에 대한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권영철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기쁨에 들떠 있었고 특히 큰딸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미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필립 람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권영철의 회사 제품을 독일 전역에 유통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양사의 문화교류 담당 고문으로 공식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영철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윤미자 씨 덕분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 축하 파티가 열린 저녁, 필립 람은 저를 위한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카페 클라인의 현재 주인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윤미자 씨가 남기신 한국차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 주인이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많은 손님들이 아직도 한국 할머니가 소개해준 차를 찾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고 생각했더니 도시에 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권영철의 자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권영철은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윤미자 씨, 권영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75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를 바랐습니다. 가정부로서의 삶이 제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김희숙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자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좁고 단출했던 제 방이 아늑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독일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윤미자의 서재라고 쓰인 나무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했어요. 김희숙이 수줍게 말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닌 우리 가족의 어른으로서 편안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 가리고 새롭게 찾은 기쁨과 행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권영철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미자 어머니,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게 가족을 주신 여러분께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미자야. 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창밖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아.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야.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윤미자라는 이름으로 가정부가 아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도 웃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정부 할머니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던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의 충격과 감동이 느껴지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미자 할머니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의 빛을 발할 기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